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할로윈데이인데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서 벌어진 그 대참사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들 어이없는 사고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남겨진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뜨거웠던 10월의 마지막 할로윈데이에 S&P는 마이너스 29, 다우는 마이너스 128, 나스닥은 마이너스 114로 0.5%에서 1% 소폭 하락하며 뜨거웠던 10월을 마감했는데요. 올해 10월이 1976년 이후로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폴폴리오도 어느 정도 회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도 실적 발표는 계속되는데요. 모두에게 익숙한 회사로는 파이설, 일라일릴리, 엠진, 모더나 같은 제약회사가 많고요. AMD, 퀄컴, 페이팔, 스퀘어, 이제는 블락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들이 이번 주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 시장은 11월 2일 수요일날 있을 이자율 발표에 모든 시선이 가 있는데요. 수요일날 발표할 이자율이 0.75%가 인상될 것이라고 88%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월의 이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흔드는 깜짝 발표가 없는 한 마켓은 특별히 많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이자율을 내다보는 그 성향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에 따라서 마켓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2월은 반반인데요. 0.5%나 0.75%를 보고 있습니다. 0.25%는 아예 보고 있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지표들이 아직까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은 3.5%로 오히려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뜨거운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도 3, 4분기 현재까지 12%의 넷 프로핏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지만 지난 5년간의 평균 11.3%보다 높게 나와서 이자율이 지금 6개월간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회사들이나 지표들이 잘 홀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참 골치가 아플 겁니다. 강력하게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잘 꺾이지 않고 오히려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3, 4분기 GDP 보고가 그랬죠.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2.6%의 성장을 보여줘서 한편으로는 이자율을 계속 올려도 되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페드의 영향력이 좀 무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이렇게 강하게 많이 올리는데도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두고두고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11월 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각 주에서 국회로 보낼 하원 의원들을 뽑고요. 또 많은 주에서는 상원 의원도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중간선거인데요. 미국은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의 컨트롤에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외교 안보 부분에서 약간 민주당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번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고 상원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요. S&P 500인데요. 전 저점에서 잘 바운스해서 50일을 뚫은 상황에서 수요일에 예상대로 0.75%가 오르고 또 연설도 무난하다면은 이 흐름은 계속될 것 같고요.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트렌드 라인이나 내년의 경제를 아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겠죠. 현금 비중을 늘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라인에서 매매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코스피도 잠깐 볼까요? 코스피도 지난
지난 한 달간 이 전저점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일과 거의 맞물리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날 미국의 향방에 따라서 한국 주식도 많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RSI는 55.34고요. 코스피도 워낙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향 트렌드에 있으니까요. 늘 염두에 두시고 단타로 하신다면 매매 차익 실현을 꾸준히 하셔서 현금 보유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달러가 화끈하게 한번 빼주더니 또 이자율 때문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모레까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10년 국채는 4%에 딱 머무르고 있고요. 2년 국채는 4.5% 근처에 있는데요. 2년과 10년의 인버트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들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달러가 강해짐으로써 오일은 조금 내려오고 있죠. 많이 내려온 천연가스는 오히려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이 추워지니까 이 가격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많이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다행히 6.5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도 요청 종목을 하나 볼 텐데요. 나이키고요. 물론 요청을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요즘 운동화를 보시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지죠. 어마어마합니다. 운동화가 그렇게 비싼데 주식은 어떤가 궁금했고요. 주식은 52주 최저치에 가까이 있고요. 역시 마켓과 함께 올해는 죽을 쓰고 있는데 보시면은 P가 26.33, 배당은 1.3%로 별로 많지 않고요. 파이낸셜을 보면은 역시 산업의 특성상 의류나 이런 신발의 산업들이 오래된 완숙한 산업이잖아요. 성장률보다는 이 안정성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산업이 3.4%가 잘하고 있답니다. 나이키가 3.6% 산업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총 부채가 125억 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당좌 비율로 1.54에서 부채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마진이 46%고 네트 마진으로는 12%라서 네트가 좀 줄어드는 게 걱정이기는 한데 완숙한 산업에 있는 회사로서 배당금이 1.3%뿐이 안 돼서 조금 실망적이긴 하네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연중 최저치 근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맞고요. 200주를 깨고 완전히 내려와서 이격이 상당히 넓어져서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켓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내려갈 것이고 2020년에 세운 전저점을 향해 다가갈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들 하시고 그 전저점은 65불 선에 있으니까요.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일봉으로 보자면 데드크로스가 난 후 계속 꾸준한 이격을 가고 있다가 다시 이 이격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올라오다가 한 98불쯤에서 다시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주식이 200일을 회복하고 다시 위로 그리는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을 기다리셔야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키는 지금 거래하기는 알맞지 않고요. 배당이나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배당도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나이키보다는 좀 더 나은 회사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히 마켓을 돌아봤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폴폴리오죠. 폴폴리오가 잘할 수 있도록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격려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궁금하신 것이나 공유하시고 싶은 것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멋진 하루가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